실습 1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논문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있는 해석 파일은 아래 제가 작성해 놓은 리서치앤넷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연구 설계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구 설계에는 논문 제목이 들어가는데 제목의 경우는 작성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하셔서 논문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설계 부분에는 실험 설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표본 추출법, 통계 분석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놓았습니다. 책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에 분석을 진행해봤던 빈도 분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빈도 분석은 제가 책에서도 설명했고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인구 통계 특성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초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실습에서 저희는 성별과 연령,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죠. 논문에는 제가 작성한 듯이 표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후에 빈도와 퍼센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SPSS 분석 결과들은 워드, 한글 또는 엑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하니까 편하신 파일로 옮기셔서 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구 통계 특성의 경우 논문 작성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 작성 방법을 참고하셔서 본인 논문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척도의 신뢰성 분석입니다. 신뢰성 분석은 크롬바흐 알파 값 계수를 이용해서 검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크롬바흐 알파 계수가 0.6 이상이면 우리는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0.7 이상이면 적합, 0.8 이상이면 높다고 평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분석했듯이 광고 태도와 구매 의도 모두 0.8이 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광고 태도의 크롬바흐 알파 계수의 경우 0.9 사이로 0.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구매 의도의 경우도 0.913으로 0.8보다 높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 작성자마다 변수와 측정 항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해 놓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셔서 본인 논문에 맞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표와 변수의 측정 항목 모두 여러분들이 수정하시고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크롬바흐 알파 계수만 작성을 해주시면 논문에 그대로 반영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설 1의 1과 1의 2 검증을 위한 독립표본 t테스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t테스트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통계 분석 결과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유의 확률을 파악해 줘야 합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표본 검정에서 등분산을 가정 항무가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레빈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 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의 확률이 0.05보다 낮다면 아래의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0.05보다 높다면 등분산을 가정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광고 태도의 경우 유의 확률이 0.188으로 0.05보다 높기 때문에 첫 번째 등분산을 가정함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광고 태도의 유의 확률을 살펴보면 0.041로 0.05보다 낮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태도에 대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광고 태도의 경우 기업 창업 스토리 광고가 소비자 경험 스토리 광고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기업 창업 스토리 광고가 소비자 경험 스토리 광고보다 광고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광고 태도의 경우는 기업 창업 스토리 광고가 소비자 경험 스토리 광고보다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제가 작성해 놓은 글에서 독립변수 이름과 수치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표도 아래에 제가 작성해 놓은 표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의 수준의 경우 별표 체크를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 작성에서는 유의 확률 표기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표에서 이미 유의 확률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의 확률 표기를 따로 안 해도 논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매 의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유의 확률을 살펴보면 레빈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 확률이 0.016으로 0.05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의 유의 확률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구매 의도의 유의 확률은 0.361로 0.05보다 높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평균값을 살펴보면 기업 창업 스토리 광고가 소비자 경험 스토리 광고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럴 경우 기업 창업 스토리 광고가 소비자 경험 스토리 광고보다 구매 의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경우 광고 태도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이름과 수치를 바꿔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설 2의 1, 2의 2, 2의 3과 2의 4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원 분산 분석의 경우는 2 곱하기 2 요인 설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분석은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분석은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만 해석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습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주효과를 왜 언급하지 않냐면 독립표본 t테스트로 이미 주효과 검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됩니다.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자세한 개념적 설명은 제가 책에 자세히 작성을 해놨으니까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산 분석도 t테스트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유의 확률을 확인해 주셔야지 되고요. 유의 확률은 분석 결과에서 계측한 효과 검정표에서 광고 유형과 성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습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광고 유형과 성별이 상호작용항이고요. 해당 부분의 유의 확률을 확인해 보면 0.000으로 0.05보다 낮고 또 0.001보다 낮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부분을 보면 부분 에타 제곱값이 있는데요. 해당 값은 0과 1의 수치를 가지고 있고 1에 가까울수록 집단 간 차이가 크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 에타 제곱값은 별도로 해석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값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창업 스토리 광고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광고 태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소비자 경험 스토리 광고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광고 태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의 경우 제가 작성해 놓은 부분에서 변수 이름과 수치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의 경우 가장 먼저 계측한 효과 검정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 통계량을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 분석 결과 마지막에 프로파일 도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마지막 표에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구매 의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의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유의 확률을 먼저 확인해 보면 0.042로 0.05보다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평균값을 한번 살펴보면 기업 창업 스토리 광고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구매도의 평균값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 소비자 경험 스토리 광고의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구매도의 평균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의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리텔링 광고와 성별은 구매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표 순서도 광고 태도와 동일하게 계측한 효과 검정과 그 다음에 기술 통계량을 입력해 주시고 그림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설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립표본 t테스트에서 광고 태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기업 창업 스토리텔링 광고가 소비자 경험 스토리텔링 광고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죠. 따라서 가설 1의 1은 지지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구매 의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업 창업 스토리텔링 광고와 소비자 경험 스토리텔링 광고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효과 검증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2의 1과 2의 2, 2의 3과 2의 4는 모두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부분에서 이론적 기여도와 실무적 시사점을 연구자들 관점에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